제안한 부분에 대해 나는 5대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 이번 일로 행사와 광고에서 잘렸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는 점인데요. 요즘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열애설에서부터 무거운 형사적 이슈들까지 있는데요. 그중 엔터 전문 변호사 숭이 고른 가수 민호의 광고 노쇼 사건. 해당 이슈 안에는 전속계약의 각 조항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먼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2024년 2월 5일 새벽 민호이의 눈물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체 무슨 일인가 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가수 민호이가 최근 자유분방하고 엉뚱한 매력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했었죠. 이후 민호이가 광고 촬영 2시간 전에 펑크를 냈다는 광고 노쇼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속사인 AOMG 측에서는 민호이가 광고 촬영에 불참한 사실은 맞다. 당사와 아티스트 간의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촬영 불참으로 느낀 죄책감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죄를 지었다 라고 언급했다고 광고 노쇼 사실과 눈물 라이브 방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광고주 측과도 원만한 합의 진행 중이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 이 일은 민호이가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까지 분쟁 상태입니다. 대략 양자 간에는 크게 5가지 정도 쟁점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 표준 전속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표준 전속 계약서 제5조의 제2항에서는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티스트에게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으로는 민호이는 계약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고 내용을 세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기간이나 금액, 광고 촬영일 등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계약서가 쓰였는지 소속사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들어와 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아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의 제1항에서는 아티스트는 제5조에 따른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 제시는 물론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을 열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통상 모든 출연 계약서 작성 시에 3자인 광고주, 기획사, 아티스트가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기획사가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민호이는 이를 열람한 것으로 보여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로는 계약서 열람에 관해 기획사의 귀책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내 도장과 다르게 생긴 내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통상적으로 아티스트들은 출연 계약서를 직접 날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각 도장도 기획사에 그러한 계약에 사용하도록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1에서 보셨듯이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임한 권한에 한해서는 도장을 찍을 권리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위임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설명한 계약서에 날인하는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짜 도장이냐? 가짜 도장을 날인했다면 이는 위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소속사인 AOMG에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현재로선 크게 위조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견해이긴 합니다. 네 번째,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을 하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딱 떨어지지 않는 양자의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1월 9일 민호이가 받은 정산서에 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 민호이는 계약을 알았고 큰 틀의 계약 내용은 들었고
회사는 이에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호이에게 정산한 것이죠. 그럼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광고주들과의 계약은 회사와 민호이가 어떤 식으로 계약 체결 전에 논의했는지 그간의 방식, 그리고 이번 노쇼한 광고의 조건이 그간의 민호이가 출연했던 광고들에 비해서 부당한 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는지 등을 다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개월에 2억이 계약 내용이었고 민호이는 6개월에 4억 혹은 3개월에 2억이라고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민호이의 통상의 광고 출연 대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겠죠. 5번째, 마지막 손해배상입니다. 소속사 측이 민호이에게 5대5로 비용을 배상하자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나는 5대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 이번 일로 행사와 광고에서 잘렸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역시 치열한 양자의 주장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단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기획사는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에서 아티스트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예 활동을 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계약서상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물론 표준전속계약서상 제12조 제5항에 따라 소속사는 민호이에게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지만 동조 제6항에 따라 민호이의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민호이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민호이의 수입에서 그 배상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귀책 사유겠죠. 계약 조건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소속사의 잘못이냐, 통상의 방법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하지 않게 노쇼한 아티스트의 잘못이냐. 민호이 측에서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소속사의 귀책이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화되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속사의 귀책이므로 이 광고 출연 관련하여서는 민호이 측이 배상 책임이 없음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의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